안녕하세요. 세종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12월 7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에 대한 세종시장의 입장문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최근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과 반국가 세력의 무장 반란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에 국민과 국회가 맨몸으로 저항에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부터 국정운영 책임자로서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종시장의 입장문 역시 이 사태에서 반란 세력에 동조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논평에서 부위원장은 평행적인 대립과 대결 구도와 단절하고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한 통치 구조와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 의미하는 바는 의회의 폐지 또는 시장의 독재를 강화하자는 의도 외에 이해할 수 없다라며 자유대안의 통치 이념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부정하는 세종시장은 그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세종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 이미 계엄 선포 행위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었다고 규정한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의 내심에 따라 40만 시민을 대표하는 무거운 책임을 벗고 즉시 용산의 바리케이트로 들어가 국민에게 저항하라.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반국가 세력과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의해 삭감된 축제 행사를 자율성으로 포장한 채 강압과 위력으로 추진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모금 행위, 공직자 강제 동원, 기업인에 대한 강요 등 부적절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종시 행복청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초 출범한 행복청, 세종시, 교육청, LH 관계기관 협의체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의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출범한 이 협의체는 다양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 안정망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특히 주택 건설 사업 승인 권한이 제한적인 행복청은 중재자로 나서 대안을 제시했으며 세종시, 교육청, LH 세종특별본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한 결과 몇 가지 주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5-1 생활권 민간 분양주택의 사업 승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선도지구 인근에 위치한 이 구역은 학교 건립 승인이 지연되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도 함께 미뤄졌습니다. 이에 올해 초 협의체가 구성되고 논의 끝에 학교 건립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L12블록은 올해 중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며 L9블록은 내년에 분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 협의체는 그간 현안이 발생할 때 비정기적으로 운영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정례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행복도시의 주택 공급 계획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버스 운전자를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산하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으로 지정 고시하고 운수 종사자 자체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 경기도 화성이나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2개월가량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교육 당일 접수가 마감되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됐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노선 신설로 12개의 노선을 추가하면서 신규 운전자의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 양성에 나서기로 하여 2019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성기관 지정 권한을 갖게 된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세종도시 교통공사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양성기관에서는 관계 법령, 운송 서비스, 안전운전 등의 이론 교육과 기능 주행, 실기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운전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운수 종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운수 종사자 수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반 시설을 갖춘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만큼 전문성 있는 운수 종사자가 많이 배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조치원읍 중림리 49층 민간 임대아파트 관련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시는 지난달부터 해당 민간 임대아파트가 민간 임대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투자자나 회원가입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 부지의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며 건축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초기 계획이 변경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가입, 출자자 계약은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규모와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민간 임대 아파트 가입 시 계약서상의 본인 지위와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교육청 소속 김현우 교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으로 흔히 교사의 노벨상이라고 불립니다. 이 상은 전국 초중고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심사와 공적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30명이 선정됩니다. 김현우 교사는 온비초등학교에서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와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새로운 수업 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동료 교사들과 공유해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지도하며 과학대회와 창의융합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과학, 발명,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교사는 수상 소감에서 학생들이 과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과학교육 발전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세종여성플라자가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발전 방향과 명칭 변경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 시민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활성화와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체계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정책 연구 거점 기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책마당 견학 프로그램 확대, 전문교육 강화, 공간 지원 확대 등 의견을 제시했으며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명칭 변경에 대한 시민 의견을 연내 수렴할 것이라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